그래도 우리 중학생 올라가는 애기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국어 7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어줬던 비결입니다. 저 보고 싶다고 울면 안 되는데 걱정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 아주 신박한 방법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건 지금 기본 카메라예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라 다루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진짜 카메라가 다시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리된 거 오면은 필요하면은 다시 올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좀 괜찮다 싶어서 다른 걸도 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은 그때는 진짜 카메라를 들고 해줄게요. 선생님도 지금 시간이 없고 바빠요. 그래서 편집까지 해줄 시간이 없어. 라이브 이 상태 영상 그대로 올려줄 거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고등학생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 3학년 수능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돌려보면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그때 선생님이 말한 대로 무조건 이 상태로 공부하면은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기 때문에. 내가 그 4등급에서 못 벗어났어요. 7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계속 하면 돼. 노가다를 하면 되는데 4등급에서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스스로 만들고 나서 실제 6개월 만에 1등급을 찍었던 방법이고, 다른 과외생들도 1등급을 찍어줬습니다. 자, 이건 2018년 6월 글입니다. 검색해서 뽑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다른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요청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유학은 수기층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자, 개념이 사실 2개 나왔어요. 2개.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유학은, 유학은 뭐뭐를 뜻하는 뭐뭐는,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념이 보세요. 수기친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을 말하는 유학은,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이 뭐뭐란 뭐뭐는이 아니라 뜻을 먼저 말하고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눈치껏 이게 개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개념이 2개 나왔다 했죠. 첫 번째는 유학, 두 번째는 또 뭐 나왔어요?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한마디로 이제 이 다음 글에서 유학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유학이란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유학이란 이 개념을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유학이란 말이 계속 나올 건데 앞으로는 뜻을 안 알려줄 거야. 그냥 계속 유학이란 말 쓸 거고요. 아니면은 이거 굳이 왜 줬을까?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라는 말을 굳이 왜 줬을까요? 앞으로 성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두 번째, 문제로 낼 거야입니다. 문제로 낼 거야. 이거 없어도 돼요.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없어도 되죠. 근데 왜 이 말을 굳이 붙였어? 얘를 문제로 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성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던가. 자, 그래서 유학이 뭐라고요? 수기친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한마디로 여기에 유학이란 말이 나오면 꼭 뭐와 관련돼 있다? 수기친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얘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연필이야. 이거 볼펜이 없더라. 개념입니다. 개념.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필기를 하세요. 내가 이걸 체크를 잘 못해주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읽는다, 생각하면서 읽는다, 이거 차이 잘 모를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읽는다는 거는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읽어요. 눈으로. 유학은 수기층을 통해 성이 되게 학문으로 성학이라고. 아, 그렇구나.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아무튼 처리하고 뜻을 확실하게 계속 뜻만 이해하는 거, 이게 그냥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하면서 읽는 건 뭐냐? 보세요. 유학은 수기친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그럼 여러분은 계속 글과 소통해야 됩니다. 예상하고 소통해야 돼요. 이게 독해력의 기본이에요. 이걸 잘할수록 여러분 독해력이 올라갈 거고, 이걸 잘할수록 모든 공부가 쉬워질 거고요. 무조건 1등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소통하냐? 알겠어. 근데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기친. 그럼 수기친이 뭔데? 안 알려줄 리가 없어요. 뭔지 모르잖아. 기억까지 돼 있네. 중요하다고. 유학은 수기친을 통해 성인 되기 위한 성학이라고 불린다. 수기친이 뭐야? 성인이 뭐야?
분명히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다음 내용에 어떤 내용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아, 그럼 수기 체인이 뭔지 앞으로 나오겠구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이 글이 뭔지 모르죠? 여기가 다 까매져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읽고 나서 읽으면서 여기가 점점 드러나야 돼요. 무슨 글이 나오겠구나 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수기 체인이 뭔데? 아, 다음에 나오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투 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자신을 닦는 일이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제일 중요하다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 수기의 개념은 뭐야?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을 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닦는 일이다. 이걸 다 이룰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그런 뭉뚱그려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세요. 아, 그럼 정신과 관련된 거구나. 마음을 좀 다스리는 일과 중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만 외워놔도 안 까먹습니다. 자, 그 다음 치인은 뭐라고요? 그럼 이제 수기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두 번째로 치인이 나와야죠. 그래야 수기 치인이 뭔지 알 거 아니야.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 그럼 수기는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과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치인은 실제로 집안이랑 나라를 다스리는 거랑 관련이 있겠구나. 아, 정신적인 수양이랑 실제로 하는 행동이랑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수기치인 뜻을 안 까먹어요. 자,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마음 수양과 실제 다스리는 것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천도가 무슨 뜻이에요? 천도의 개념이 뭐야? 하늘의 도리입니다. 이런 하늘의 도리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지금 개념 몇 개 나왔어요? 유학, 성학, 수기, 치인, 성인. 성인 나왔습니다. 자, 유학은 뭐라고요? 수기, 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이게 목적이죠. 제일 중요한 목적. 근데 성인이 무슨 뜻이야?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 그럼 유학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유학이란 마음을 다스리고 수기, 실제로 지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 하늘의 도리에 도달하기 위한 학문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엄청 어렵죠? 어려울 거야.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무조건 독해력이 올라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보는 글은 처음 보는 글이야. 또 처음 보는 글이 나왔죠? 또 처음 보는 글이 나와요. 여러분이 오답노트 아무리 해봤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이 나온다고. 다른 글이 나와요. 수학이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 독해력이 안 오르면은 어차피 여러분 실력이 안 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글을 탐구해야 돼요. 문제 풀지 마세요. 2-3시간 동안 처음에는 선생님 실력이 없을 땐 3시간, 4시간 정도 봤고요. 나중에 1등급, 2등급 수준으로 갔을 땐 30분이면 다 분석이 됐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5시간 잡으세요. 5시간 동안 글만 분석하세요. 지금처럼. 자, 뭐라고요? 유학이란 정신수양과 마음, 지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 하늘의 도리에 도달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깊게 분석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영상 여러분 돌려보세요. 자,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인은 율곡 이인은 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 지표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자, 성학 지표 괜히 나왔을 리가 없죠. 쓸데없는 건 절대 없습니다. 평가와 수능은 쓸데없는 문장을 주지 않아요. 성학 지표는 그럼 뭐야? 여기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집안,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성학 지표에 분명히 쓰여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여기서 소통할 수 있잖아. 이상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보자.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자, 이거 분명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훨씬 여러분한테 안 맞는. 그래서 계속 돌려보라는 거야. 자, 선생님은 이제 말했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필기했죠. 뭐라고요? 예상과 소통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예상은 이 바로 다음에 어느 문제가 어떤 문장이 나올지도 있지만 글 전체를 예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도 예상해야 되고 큰 부분도 예상해야 돼요. 사실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도 여러분은 이 글이 안 보이던 글이 다 보여야 됩니다. 꽤 한 80% 이상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그럼 수양론은 뭐랑 관련돼 있다? 수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관련돼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 성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과 관련돼 있고 시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경세론은 뭐와 관련돼 있다? 시인이니까 실제로 지방과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거와 관련이 있다. 근데 그 바탕에 깔린 게 뭐래요?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자, 여기서 글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첫 번째, 바탕이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죠. 그럼 분명히 이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기론이 뭐랑 뭐로 설명한다고요? 이와 기죠. 그러면 이와 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걸 통해서 이기론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이기론을 통해 뭐 할 것이다?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시인을 위한 경세론을 설명할 것이다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분명히 여긴 어떤 내용이 나와? 이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살펴보세요. 그 다음 뭐 나올 거야? 이기론을 익혔으면 이기론을 가지고 수양론을 설명할 거고요. 뒤에 볼 것도 없죠. 수양론이 수기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 다음 문단에 뭐가 나와요? 경세론, 치인과 관련된 경세론이 나오겠구나. 근데 보세요. 아니다, 여기까지 넘어갔으니까 여기부터 하자.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 이해 못할 거 알기 때문에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자, 뭔 말이냐? 이기론을 이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이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 뭐가 나올 거야? 기의 개념이 나오겠죠. 기를 시간적인 선우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이해하고 들어가세요. 이 말 그대로 안 외워도 돼. 개념의 설명이 길다는 거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문장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뜻대로 최대한 앞으로 이와 기가 나왔을 때 그걸 이해하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이는 어떤 느낌일까? 형체도 없고요. 좀 추상적인 건가 보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데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자기의 말로 바꿔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계속 바꿔야 돼요. 자신의 말로. 추상적이고 시간과 공간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건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이겠네. 아마도. 그럼 만물의 법칙이래요. 이런 키워드를 외워놔. 그러면 좀 외우기 쉬워. 이는 그럼 추상적이고 형태도 없고 좀 그런 거네.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호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얘는 아까 추상적인 요소를 했잖아요. 이는 형체도 없으니까 물질이 아닐 거고 추상적인 건데 기는 반대로 뭐야? 물질적 요소래요. 그럼 기는 진짜로 좀 반대되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둘 다 사물의 구성 요소래요. 이건 공통점이 됩니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 그럼 둘 다 사물이 둘 다 가지고 있구나.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여기는 우리가 예측한 거. 그럼 둘이 완전히 다른 것이겠네.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이건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이미 알아야 돼.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란 말에서 이와 기는 그럼 둘 다 사물에 들어가 있겠네.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쓸데없는 말 같은 건 없어요. 두와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둘은 뗄 수 없구나. 그래서 둘 다 사물의 구성 요소겠구나. 하긴 사물의 구성 요소니까 둘 다 가지고 있겠네. 이런 식으로 자기 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구별이 뭔 말이야? 자, 둘이 반대죠.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을 구별이란 말로 바꾼 겁니다. 자, 잘 들어요. 똑같은 말을 또 쓰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실제 내가 문제 아직 풀지 말라 했지만 문제를 볼 때는요. 여러분이 읽었던 문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무조건 말이 바뀌어서 나와요. 말이 바뀌어서. 여기 다른 성질을 갖지만이라 했죠. 실제로는 그러면 뭐라 말하면 좋을까? 둘이 차별점이 있지만 둘의
뭐 다른 성질을 갖지만 둘의 특징은 많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선진 바꿔서 나오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여러분이 이 글을 잘 찾냐를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 이해했냐를 봐요. 특히 수능 평가원은 여러분이 이 말을 잘 이해했는지를 보지 여러분이 잘 외웠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글을 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 자, 이처럼 어디야? 자, 이기지묘라 표현한다. 개념입니다. 이것도 율곡은 이처럼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와 관계를 이기지묘라 표현한다. 개념입니다. 이기지묘는 들어가 무슨 뜻일까? 서로 다르지만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것. 이거 이기지묘구나. 얘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이제 이기론이 뭔지 이해했어. 이기론이 뭔지 이해했죠. 이기론이 뭐라고요? 형체도 없는 거. 실제 물질적인 요소.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게 이기론이구나를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이제 뭐 할 거야? 이기론이 바탕이니까 이기론을 가지고 수양론과 경세론을 설명하겠구나. 아마 수양론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수기와 관련된 수양론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세요. 예상을 해야 여기가 읽혀. 역시 수양론이 나왔네 하는 순간 여기 문단은 엄청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읽는 것보다 이걸 나온 순간 역시 수양론이 나왔네. 그럼 그 다음 문단에 또 경세론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쉬워요. 이게 예상과 소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개념, 예상과 소통.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수양론 뭔지 안 까먹었죠? 다시 뜻 안 알려줘요. 뭐랑 관련된 거? 수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관련된 거입니다. 율곡은 이통기구를 주장한다. 이통기구는 당연히 마음을 다스리는 일과 관련이 있겠죠.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뭐야? 이는 뭐라고요? 하나. 차별점은 무조건 문제로 나옵니다. 공통점, 차별점은 무조건 외워두세요. 문제 나오기 딱 좋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문제로 낼 거니까.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자, 하나라고 했죠. 여긴 여러 개라고 안 했죠. 뭐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그럼 기는 어떻게든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여러를 가지고 있고 이는 하나구나. 이렇게 소통하세요.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건 누구야? 기겠네, 기.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처음 보죠. 이통기국론. 론 붙였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통기국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이통기국론은 뭐야? 수학년,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기질이라고 했죠. 기질. 차이가 있는 건 뭐야? 다시 올라가 보세요. 하나의 동일한 이, 다양한 기. 그럼 여기 기질의 차이는 뭐예요? 기질이 바로 기란 뜻입니다. 기질이랑 기는 같으니까 앞으로 기질이란 말이 나왔을 때 기질은 뭐야? 라고 하지 마세요. 차이가 있는 것, 다양한 기, 일맥상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맥락상 기질은 기가 되는 겁니다. 어딨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 기의 병폐라고 선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의 차이를 제거하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탁한 기를 정화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의 선한 본성. 이는 그럼 그 자체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기질 변화론의 개념 뭐다? 이의 탁한 기를 제거해서 본래 선한 이를 드러내는 게 기질 변화론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성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성인이 뭐라고요? 아까 개념 나왔죠. 천도, 하늘에 합일되는 경지에 나온 게 성인이었죠. 이 성인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성인은 탁한 기질을 제거하고 선한 이를 드러내서 성인이 되는 게 유학입니다. 율곡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 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할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살고 극복하는 봐봐. 개념이 3개 연속으로 나왔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눈치껏 알 건데 이거는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로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3개 해가지고 개념을 너 잘 외웠냐 이걸 헷갈리게 하려고 3개를 연달아 쓴 거거든요. 아니면 뒤에 만약에
거경, 국리, 역행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다 하나하나 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낸다 하면은 그냥 문제로 하나 주려고 만든 겁니다. 선지로.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을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 자, 천도 아까 뭐였어요? 개념. 하늘의 돌이었죠. 나왔었죠. 이거 여러분 기억 못할 거야. 내가 이거 끝날 때쯤에 알려줄게요. 기억하는 법을. 하늘의 도리의 어딨냐. 자, 천도를 실현하라는 하늘의 도리를 실현하려는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맥락 보세요. 사회의 폐단을 제거한다. 이거 아까 1문단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랑 맥락상 통해? 집안과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과 맥락상 통하죠. 그게 사회잖아. 사회가 뭐야? 가정, 집안, 나라 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사회의 폐단을 제거한대요. 그럼 여기 이건 무슨 내용일 거예요? 당연히 실제로 다스리는 이 치인과 관련된 경세론과 관련된 내용이란 뜻입니다. 아, 경세론이 이어진다 나왔네요. 이거 여러분이 모를까봐 경세론 나올 거야 라고 알려준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경세론이 나와야 돼요. 이기론이 뭔지 알았죠? 그 다음 이기론을 바탕으로 수양론을 공부했죠? 그럼 그 다음 수양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올 거야? 경세론이 나오겠죠? 그렇게 3개까지 다 나오면은 이제 마지막엔 어떤 형식이 나와야 돼? 좋은 글이라면? 이걸 가지고 성악지별을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이거 맥락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정리해 볼게. 이 글은 어떤 글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다 보여야 되는 글입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다 보여야 되는 글이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이냐? 아, 그럼 이기론을 먼저 하겠네. 그리고 이기론을 가지고 수양론을 설명하겠네. 그럼 수양론 나왔으니까 경세론을 설명하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학으로 어떻게 수기친 수양론 경세론으로 이상사회가 구현되게 하고자 했냐, 어떻게 이상사회가 구현하고자 했냐로 글이 끝나겠네 라고까지 예측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독해력은 엄청 늘어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의 식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독해를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말은 선생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글과 소통을 하고 예측을 하고 개념을 외우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 독해력이 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국어는 잘하게 돼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국어를 이제 고등학교 이런 데 가도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서 그래. 나는 이걸 어떻게 아냐? 우연입니다. 우연. 진짜 아무리 풀어도 모르겠는 거야. 오답노트 해도 실력이 안 늘어. 근데 그래서 화가 나서 글을 우연히 3시간 동안 글만 봐봤거든요. 그럴 때 터득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 과외로도 1등급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 방법은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수양론 끝났으니까 여기 뭐 나와야 된다? 경세론 나와야 되죠. 근데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왜 갑자기 법 얘기가 나오는 거야? 법 얘기가. 여기 경세론 얘기 나와야죠. 왜 갑자기 법 얘기가 나와요? 당연히 법이 뭐랑 관련돼 있을까? 그러면 경세론이랑 관련이 있겠죠. 경세론 아까 개념이 뭐였어요? 치인과 관련된 거였고 실제로 어떻게 다스리는지, 나라와 집안을 다스리는지가 나왔던 개념이었죠. 그래서 법이 나왔구나. 실제로 어떻게 다스리는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법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해서 여기 눈치껏 때려 맞춰야 돼요. 이는 만원봉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알고 있어. 아까 선한 본성이라 했잖아. 빈틈없는 완전함, 맥락상 선한 본성하고 이어집니다.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아까 기는 뭐라고 했어요? 다양한 기질. 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지.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소통하세요.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은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봉사이다. 괜히 2번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만원봉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만원봉사, 경세론과 관련이 있죠.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잘 봐요.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 기였죠. 기. 근데 여기 뭐라 나와 있어?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기였어요. 기질의 차이. 기가 다르다. 기가 다양하다 나왔잖아요. 이으세요. 연결하세요. 찾아서. 다양한 기의 성질.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기라 했는데, 그리고 이는 선한 본성 그 자체라서 하나를 다 공유하고 있다 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법제이며, 기가 아니야? 가 아니라 법제가 바로 뭔 말입니까? 법제가 바로 기입니다. 맥락상. 둘은 분명 뜻이 다르겠지. 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여러분이 절대 안 헷갈린다고, 맥락상. 그럼 법제가 바로 기와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거겠구나. 법이 실제로 그 치인과 관련된 실제 다스리는 거, 지방과 다스리는 거, 이런 거와 관련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뭐였어? 이였죠. 왜?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고요. 또 뭐야? 이는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했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존재한다. 여기 뭐예요? 이으세요.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랑 똑같은 말이고요. 변할 수 없는 이를 말하는 거야. 자,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 얘네가 다 뭐야? 이예요. 얘네는 이예요. 여러분이 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자, 그럼 뭐다?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 법제가 바로 뭐가 됩니까? 기가 되고요. 법제가 기가 되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 왕도, 정치, 삼강, 오륜이 바로 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론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겠어요? 이기론. 그럼 어떤 물질이든 삼강. 자, 어떤 물질이든 이와 기가 같이 있을 거고요. 넘어가자. 자,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보세요. 자, 어려워. 잘 봐. 법제를 개혁한대요. 법제가 뭐였다고요? 기였다고요. 기. 법제를 개혁해. 왜 개혁해? 안 좋으니까 개혁하죠. 이 기를 개혁해서 뭘 드러낼 거야? 탁한 기질을 탁한 법을 제거해서 삼강, 오륜 이런 이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자, 곧 일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한 게 그대로 나왔죠. 왕도나 오륜이 뭐라고요? 이라고요. 이라고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 이걸 내가 읽고 너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야. 소통하고 예측하다 보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한 말을 글에 안 적잖아요. 그럼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절하게 알려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안 알려줘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곧 일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 기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 자, 그 다음 소원, 부자의 수계, 자, 그 다음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문제 내려고 좀 추가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율곡은 이제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언을 번역하자는 것이 아니다. 됐다. 여기까지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글이다? 유학에 대한 글인데, 유학은 수기친을 통해 성이 되기 위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 결국에 전체적 예측이 돼야 되냐? 이기론을 이해한 다음에 수양론과 경세론을 이해하고, 여기서 경세론은 법으로 실질적으로 나옵니다. 법이에요. 이해하고 이걸 통해서 유학의 이상사회를 구현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글입니다. 어렵죠? 자, 사실 처음부터 어려운 걸 줬어요. 왜냐면 쉬운 글을 하나 할 거거든요. 자, 그 전에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연결하는 거. 맥락상 같은 부분은 싹 다 연결하세요. 그리고 소통. 예측과 소통이었죠. 예측과 소통. 세 번째 연결입니다. 연결을 여러분이 손으로 해야 이제 실력이 늘어요. 다시 개념, 예측과 소통, 뒤에를 예상하면서 읽는 거. 마지막 연결.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독해력을 늘릴 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선생님은 읽으면서도 위에 있는 내용이 까먹지 않아요. 천도란 말을 봤을 때 아까 맨 위에 있던 하늘의 돌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고요.
여기 읽다가도 계속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해서 연결을 하잖아요. 이 암기력이 어떻게 나오냐? 싹 다 외우세요. 여러분 독해력 이거 3시간 동안 분석, 5시간 동안 분석해서 글을 완전히 정복하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야 됩니다. 글을 완전히 정복하면 여러분은 독해력이 한 단계 오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른 글을 봐도 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싹 다 외우세요, 글을. 이러면 여러분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플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머리가 단련이 되는 거고 공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안 아프다? 여러분 진짜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내가 너무나 쉬워서 뭐 올라갈 그게 없다던가. 수학할 때 머리 깨지죠. 어려운 문제 풀면 머리 깨지죠. 그게 여러분 실력이 느는 겁니다. 맨날 구구단 해봐요. 여러분 실력이 느나? 안 되잖아요. 내가 수업할 때 많이 말했잖아. 여러분 힘들어야 된다고요. 뭐든지 간에.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자, 독해가 완전히 정복이 끝났다는 이유에서 자, 1문단을 먼저 외우세요. 자, 완전히 외웠어? 가려. 조금은 말 달라도 돼요. 어떤 글이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억하면 돼. 뭐 대충 이런 글이었을 거예요. 유학은 수기체, 선생님 지금 가리고 있죠? 유학은 수기체를 통해 성이 되고자 하는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그 다음 수기를 설명했지. 맥락상 수기를 설명했지. 수기는 마음을 다스리는 거, 뭐 정신성과 관련된 거였고, 치인은 집안을 먼저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관련된 거였어. 그래서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왔지? 아, 이걸 통해서 율곡이익은 이런 유학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성악 지표를 지어서 이 유학이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어. 아, 맞아. 중간에 분명히 성인이 뭐였냐면 천도, 하늘의 도리에 도달한 사람을 말했고 이거에 도달하기 위한 게 유학이었어. 어쨌든 최대한 많이 외우세요. 나는 지금 안 외우고 했기 때문에 못 외운 거지만 선생님한테 이거 1분만 주면은 첫 번째 다 외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뭐냐? 여기까지 외웠으면 2문단도 외우세요. 3문단도 외우세요. 4문단도 외우세요. 외웠어요? 그럼 1, 2, 3, 4 문장 다 가리고 한 번에 외우세요. 1, 2까지 한 다음에 1, 2 먼저 외우고 그 다음 3, 4 외우고요. 그 다음 다 가리고 1, 2, 3, 4 문단 외우고. 그래서 안 보고도 이 글을 전체적으로 싹 다 설명하면서 외우는 거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암기력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러면은 글을 읽다가 중간에 까먹는 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이거 화질이 잘 좋을지 모르겠네. 이거 글 꼭 뽑아서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쉬운 거. 야, 이거 쉬운 거, 얘는 좀 더 쉽거든요? 얘는 좀 더 쉬운 글인데, 얘까지 하면은, 얘는 좀 화질 좋은 걸로 하고 싶어요. 선생님 카메라 지금 수리 중인데, 얘는 좀 화질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 보자. 너네, 그래,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열심히 만들었는데 너네 안 볼 수도 있잖아. 여러 번 돌려보라 했어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최소한으로 도달해야 될 경지예요. 고등학교 때지만. 자, 질문이 있으면 무조건 댓글로 달아놓으세요. 선생님 지금 사실 유튜브 이게 다른 계정이 있어요. 다른 계정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까지 찍었던 것과 다르게 영화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너네한테 그걸 알려줄 순 없어. 그래서 이 계정은 이 상태로 살려둘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다 다세요. 그럼 다 답변해 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관심 있게 보고 뭐 댓글 달아주고 하는 애 있으면 내가 그 다음 편도 올려줄게. 그 다음 편은 얘 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사실 앞에 질문할 수 있으면 얘는 검으로 할 겁니다. 네, 이 질문도 정말 좋은 질문인데. 뭐 진짜 가볍게 보자면요. 어라? 이 질문 말고도 좀 좋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이 다양한 재료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연필, 볼펜, 붓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위에서 말한 다양한 재료구나 하고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려 했는데
근데 그 질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얘도 좋거든요. 어쨌든 공부하는 애가 있으면 글을 올려줄게. 올려줄 거고요. 없으면 그냥 이것만 올려놓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느라 바쁘죠.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도 지금 매우 바빠요. 지금 내 인생도 많이 힘들어서. 자, 어쨌든 우리 제자 친구들 열심히 하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거 영상은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꼭 뽑아서 하고 우리 모두 힘내봅시다. 그래서 이번엔 담임 선생님으로 하게 됐습니다. 자, 행복하세요.